존경하는 대구 시민, 달서 구민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런데 잘 견뎌주시고 이겨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달서, 행정달서, 기호 7번 우리 공화당 조원진입니다. 지난 4년의 겨울 동안 누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웠습니까? 또 누가 앞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자유우파 국민 후보, 대구 시민의 자존심 후보, 저 조원진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선되면 힘을 가지고 바로 보수 대통합을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거부했지만 보수 대통합으로 단일 후보를 통한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대구 시청사가 달서구에 왔습니다. 시청사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7번 조원진입니다.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들어보고 공약에 대해서 상호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년간 두류정수장 후적지 때문에 얼마나 주민들이 피해를 많았습니까? 이제 우리 달서 구민과 함께 저 12년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대구 신청사 2025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달서 구민의 재산권을 2배로 올리겠습니다. 또 이 달서 구민들이 하고자 하는 송현 2동의 행정복합센터와 또 감산동의 행정복합센터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번 대통합, 보수 대통합이 미래통합당이 거부해서 배수 대통합이 안 됐습니다. 이제 보수 대통합을 바로 당선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단일 후보를 통한 대통령 교체,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무능한 정권입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대구 시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구 시민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공약에 대한 상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판 후보님 자가격리에서 풀려서 정말 다행입니다. 또 사모님께서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회니까 좀 물어볼게요. 2018년 3월에 달서구청장 나가셨는데 그때 지금 두류정수장 신청사 지역에 동계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신청사 건립에 대한 의지가 너무 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김대진 후보 공약 중에서 교육 중심 도시 또 남자 고등학교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달서병에는 초등학교가 12개, 중학교가 9개, 여자 고등학교가 3개, 실업고등학교가 3개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특목고하고 이 학교들을 없애버렸는데 교육 중심 도시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가장 필요한 계층이 어르신들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해 놓으신 공약이 따로 있으신지요? 그 어르신 문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중앙노인의 대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당동에 대구 노인복지관을 건립한 사람이고 제 예산으로 수많은 정말 많은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대구 달서병에 있는 어르신들은 어르신을 제일 잘 섬기는 후보가 조원진이다. 그래서 저를 대단히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님같이 어머님같이 어르신을 모시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복지와 그분들의 시간 또 그분들이 돈벌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지난 12년 동안 가장 어르신을 잘 모신 사람 조원진이라고 우리 지역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달서병에 있는 어르신들이 좋은 삶 또 건강한 삶 일자리를 맞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내당시장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영세기업 육성메카로 건설한다고 하셨는데 영세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영세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부류 일동의 구내당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 그 지역에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또 어머니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280억 예산을 넣어서 두류 구내당 시장을 드러내고
지금 공사가 한창 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양말 공장 등등 간해 공업들이 들어가서 이 간해 수공업이 좀 더 스마트한 간해 수공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첫째는 랜드마크의 형태를 가질 겁니다. 대구 시내에 중요한 가공업들이 거기 모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약 1,000명 정도 될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지역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지만은 이번 그 신진익 사업센터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류 일동이 큰 변화의 획을 신진익 산업센터가 만들 겁니다. 우파 분열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뜻을 바꾸실 마음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공화당과 저 조원진은 황교안 대표 측근한테 한 달 동안 만나자고 얘기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연대든 연합이든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순간까지 황교안 대표 전화 한 통화 없습니다. 보수 분열은 황교안 대표한테 있습니다. 또 하나 유승민계 19명, 김무성계 15명. 잠깐 조원진 후보님, 제가 주도권이 있습니다. 공천 주면서 바꾸실 황교안 마음이 대표가 없다는 우리한테 말씀이죠. 얘기 안 잠깐 하는 것은 대단히 끊으세요. 보수 분열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지지해 주시지 발로 않습니까? 차버린 겁니다. 지역구 관리도 지금 최근에는 아마 좀 소홀하신 것 같고 드러내신 그 공약의 그 고민의 흔적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쫓아내려고 네. 싸우다가 네, 제가 이렇게 늦었어요. 단지 하나 됐습니다. 제가 네, 지금 지역을 제가 지금 주도권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가지고 있고요. 지역은 그 지역 국회의원의 책무 중에 뭐 지역의 어떤 그런 공약을 실천하시고 지역민을 꼼꼼히 살피셔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는데 그러한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가장 예산을 많이 가져온 국회의원이 조원진이라고 대구 시민들은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조원진 후보. 문재인 정권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제일 먼저 망하는 것이 대구고 경북입니다. 대구의 인사 다 죽었습니다. 대구의 예산 완전 찬밥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물러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 문재인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의원 후보가 정치인이 조원진입니다. 대구 시민들께서 조원진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말보다는 행동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정치 생활을 12년간 했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대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지금 기상대가 들어왔던 두류종장 자리에 그렇지 않으면은 동계 스포츠센터가 들어왔던 그랬을 겁니다. 저 조원진이 막았습니다.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가 완료된 다음에 그때 다른 프로젝트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큰 일이 바로 대구 신청사를 우리 지역에 유치한 겁니다. 지금 김용판 후보께서 2016년 월배에서 틀을 묶겠다. 고향에서. 그런데 이제 달서병에 오셨어요. 아무튼 월배 분들이 조금 화나실 것 같고요. 또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한 권력 찬탈에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래서 구상시인에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런 글을 썼어요. 도대체 이 김용판 후보의 정체성이 뭡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이 힘이 있을 때는 거기에 성공을 기원하고 반갑고 고맙고 기쁘고 김용판 후보는 이제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 싸우겠다. 독재 청산하겠다 이런데 기본적인 자세부터 바꾸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3월 21일 날 아마 김용판 후보 선대 발대식인데 김용판 후보께 묻겠습니다. 그 김용판 후보 부인과 그 선대 발대식 참석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확진됐고 몇 명이 격리돼가 있는지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대위 발족에 대했던 사람 저하고 저희 집사람과 선대위원장 3명이고 격리된 사람 다 해제 다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때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면 돼요. 그리고 선대위 그때 대구에서요.
69명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막 속출할 때 선대의 발족식을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중에서 핵심적인 사람이 3명 내지 4명이 지금 확진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말고 자가 격리된 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또 하나는 그분들의 분명히 말씀드린 확진자가 잘못 말합니다. 기원하는데 확진자는 저희 집사람과 선대위원 2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3명, 보십시오. 4명이란 말을 합니다. 황중국 씨, 정무진 씨 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지금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이분들이 아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선대위 본부에 최소한도로 거기에 확진된 분들한테 사과는 해야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고 또 지자체별로 이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후보자께서는 재난기본소득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지급 대상 범위와 또 적정한 금액, 지급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좌파 정권은 그럴 수 있어요.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데 지금 올해 예산 70조 채무 예산입니다. 적자 예산이죠. 빚내가지고 예산 채웠습니다. 또 각 가구당 주자, 또 미래통합당은 한 인당 50만 원씩 주자. 그러면은 민주당 13조, 미래통합당 25조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의 예산이 남아서 있으면 모르지만은 빚내서 예산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막 뿌린다고 선거 앞두고 돈을 뿌려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거대 여당이나 거대 야당 책임 있는 거대 여당 야당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핵심적인 자영업자 또 택시 기사분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여기 맞춤형 도움을 줘야 되고 특히 지역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대구 경북 중심으로 재난기금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그 지역의 현안이었던 대구시 신청사 입지가 수기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달속 옛 부유 정수장 부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구시 신청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신청사를 지역 랜드마크로 만들고 주변 지역 공동 발전을 이끌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2008년 제가 국회의원 당선자 시절에 대구시에서 기상대하고 기상청 넣는다 이렇게 했어요.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그걸 막았습니다. 기상청 넣으면 주변 개발 못합니다. 그동안 주변에 있는 감산동이나 두리동 분들 피해가 엄청납니다. 아무튼 제가 12년 동안 정치인들마다 거기에 다른 거 넣겠다 얘기했습니다. 우리 김용판 후보 동계 스포츠센터 넣는다 얘기했고요. 또 다른 미래통합당 사람은 또 다른 모델을 넣겠다 했는데 제가 다 막았습니다. 왜?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5천억 땅 유일하게 이 땅밖에 없습니다. 대구 신청사는요. 대구의 이 균형 발전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2025년 신청사가 제대로 건립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신청사가 성공리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조은진 후보께서는 태극기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신 바는지 처음에 새누리당 때 정광용 대표님 그리고 홍문종 대표님, 김무수 대표님 만나기만 하면 헤어집니까? 이렇게 자체 보수파 내 태극파 내에서도 분열하면서 어떻게 보수 통합을 앞장선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3선까지 했는데 정말 대구와 달서구를 위해서 한 일 중에 정말 자랑할 만한 일 한 가지 하고 아쉬웠던 한 가지를 같이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서 말할 수 있겠어요. 태극기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오고 그런 말을 하면 좋겠고요. 잠깐 저는 태극기 집회도 자유민주주의 나온 거다 체제가 나갔습니다. 무너지는데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제가 두 분한테 오늘까지 대구의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우리 김용판 후보. 오늘까지 사망자는 200명이고 확진자는 56명인가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한두 명 드릴 수 대구가 있겠죠. 얼마죠? 대구가 제가 대구를 물었는데 대구가 8천여 명 정도로 사망자는 얼마입니까? 대구의 사망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김대진 후보는요? 예, 그 일일 사망자 그 감염병에 대한 아니요. 그 사망자 대구 전체 말씀하시는 확진자하고 대구의, 사망자가 얼마입니까? 대구 일반적인 일일 사망자를 제가 말씀하시는 거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예, 감염병만 오늘부로 굉장히 대구에 구체적인 건데. 확진자가 6,870명이고요. 네. 사망자가 135명입니다. 이 전대미문의 중국 폐렴 때문에 정말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의료진분들, 또 간호사분들, 자원봉사분들,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족분들, 이분들의 정말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일들을 정부가 막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체제 역사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보수 우파 대한민국 위대한 역사를 좌파의 역사로 바꾸려기 때문에 제가 투쟁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황교안 대표 측근 제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한성교, 원유철, 박완수 사무총장 등 제가 보수 대통합을 해야 된다. 조건 없이 황교안 대표하고 만나게 해달라. 그러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공천 심사를 한 달 놓쳤어요. 그런데 유승민계 19명 공천하고 김무성계 15명 공천하고 그다음에 안철수계 5명, 이현주 4명 공천하고 바깥에 문재인 정권과 투쟁했던 우리는 발로 차버렸습니다. 누가 보수 분열을 얘기합니까? 보수 분열은 황교안 대표가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황교안 대표는 4.15 총선을 보수 대통합으로 이기려면 오늘이라도 저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안 그럼 제 전화를 받아야 돼요. 지금 다른 분들이 판단을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조건 없이 만나자고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정론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줬잖아요. 제가 당선되면은 제 모든 것을 던져서 보수가 하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하나 된 정당의 당대표로 출마하겠습니다. 당대표로서 단일 후보, 대통령 후보 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좌파 독재 정권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안일하게 말로만 떠들어도 되겠습니까? 특히 대구 경북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라 다 무너지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라는 거고 시장 경제를 지키라는 겁니다. 정치인이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나라가 망할 때 대구 경북이 소외되고 대구 경북이 완전히 침체되는데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이익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토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정치인답게 국회의원 하려면 국회의원답게 좀 어젓해야 되잖아요. 대구 경북 시민 지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들이 이번에 지켜봅니다. 왜 유승민계, 김무성계는 다 배려하면서 바깥에 4번의 겨울 3년 동안 투쟁했던 우리 공화당 저 조원진만 황교안 대표가 발로 찼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가 실명을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그게 틀리면은 저를 명예훼손 고발할 거 아닙니까? 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의 이 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정세는 어떤 상황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 질서에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취해야 할 외교 안보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은 친중, 친북, 종북 정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토착 빨갱이들이 모여있는 정권이에요.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외교 안보 문제는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한미동맹을 깨려고 하고 한미일 삼각연대를 훼손시키고 있어요.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군사권조차도 북한에 줘버렸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 외교 안보 문제 때문에 왜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중국 눈치 보고 언제 북한 김정은 눈치 봤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월남 폐망 당시에 월남 폐망을 보고 희열을 느끼다 그랬습니다. 월남 폐망 이후에 월남민들이 2,500만이 학살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의 대통령이에요. 우리 국민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 관련 이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편중되면서 지역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문화 격차가 다시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구의 문화 인프라를 강화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관광 정책의 패러다임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지역에 있는 달서병 지역은 정말 두류공원이라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을 가진 데입니다. 또 이랜드에 위락시설이 있죠. 저는 대명천 복개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금호강, 낙동강 물을 끌고 와서 대구야말로 도심의 베네치아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구가 많이 덥고 그렇지만은 한 가지 장점은 천들이 많다는 겁니다. 복개천, 옛날 과거에는 복개를 하지 않으면은 지저분했지만은 지금은 이 복개천을 통해서 낙동강에서 배를 타고 성당 모수로 와서 또 두류공원에서 즐기고 또 앞산을 통한 케이블카를 통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관광의 요건입니다. 달서병의 두류공원 지역이 대한민국 관광의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광 인프라를 깔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토론에서 못다한 말씀을 마무리 발언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김영판 후보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이 있어서 오늘 국회 사무처로부터 허위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대단히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헌정사상 최초의 국정조사 청문회 선거 공보에 허위 사실 가면 당선 무효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또 대구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달서 구민 여러분, 저 조원진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바르고 곱기 때문에 주변에서 저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 저 자신보다 또 저 가족보다 몸을 던져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 체제수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또 시장경제 수호하는 그러한 기수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의 후보입니다. 조원진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권과 싸울 근거가 무너집니다. 대구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이 살아있음을 자유로 총선에서 보여주십시오.